되게 다양한 질환들이고 전혀 다른 증상들이지만 우리가 흔히 익숙한 MRI나 CT, 초음파, 내시경, 혈액 검사 이런 검사 결과에서 별 이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병원에 가면은 흔히 의사들이 이런 말 한 번씩 하잖아요. 아, 이거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거니까 스트레스 받지 말고 푹 쉬시면 됩니다. 자율신경계가 우리 몸에 영향을 주는 증상들이 네, 오늘은 검사상 이상은 없다는데 왜 이렇게 힘들까요? 라는 질문 앞에서 오래 서 있었던 분들을 위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자율신경계라는 렌즈로 풀어내는 한의사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몸과 마음을 함께 바라보는 치료를 해오셨고요. 몸과 마음이 무너져가는 당신을 위한 자율신경계 사용 설명서를 쓰신 김찬 원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멀리까지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구독자분들께 자기소개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의사 김찬이라고 하고요. 부산에 있는 한의원에서 진료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에 자율신경계 사용 설명서라는 책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희 한의원에서 주로 진료하는 분야도 책 제목처럼 자율신경계 이상과 관련된 질환들을 중점적으로 진료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질환들에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질환들이 있는데 되게 다양한 질환들이고 전혀 다른 증상들이지만 전부 다 자율신경계 이상과 밀접한 연관을 가진 질환들이라는 특징이 있거든요. 이런 특징들은 한 가지씩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로 기능적 이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익숙한 MRI나 CT, 초음파, 내시경, 혈액 검사 이런 검사 결과에서 별 이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로 이런 질환들은 현대인의 만성적인 피로, 스트레스, 생활 습관과 연관이 깊기 때문에 이런 수동적인 치료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인이 스스로 생활 관리를 하고 를 다스리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이런 질환들은 신체적 증상만 있는 게 아니라 신체적 증상과 정신적 증상이 같이 있고 이 두 가지가 서로 상호작용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을 함께 다스려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질환들의 특징 때문에 질환 자체에 대해서 환자분들이 좀 잘 이해해야지 되고 치료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이를 다스리고 관리해야 될지 배우는 게 사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환자분들을 이제 진료하면은 진료실에서 자율신경계라는 게 무엇인지 어떻게 몸을 관리하고 마음을 다스려야 될지 이런 것들을 다양한 방법을 최대한 알려드리려고 해요. 근데 아무래도 진료 여건상 한계가 많습니다. 진료 시간도 한계가 있고 제가 아무리 자세히 설명해드려도 환자분이 좀 기억하시기 어렵기도 하고 저는 그게 좀 안타까운 거예요. 이거 잘 기억해 두시고 따라하면은 치료받는 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것들도 있고 굉장히 검증된 방법들인데 이런 것들을 좀 안에 넣어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제가 한 몇 년 전부터는 환자분들한테 한약을 처방할 때 한약만 보내는 게 아니라 편지를 써서 드렸어요. 지금 환자분의 상태는 이런 상태입니다. 내가 처방한 한약은 이런 작용을 하고 환자분 불면증이 있으시다고 했죠? 그러면은 제가 볼 땐 이런 걸 좀 체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좀 가슴이 답답할 때가 있으시다고 했죠? 이런 것도 한번 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적어서 보내드렸어요. 그런 게 이제 몇 년 되니까 거의 이제 몇천 통 이상 쌓이게 됐어요, 편지가. 그래서 이게 저한테도 나름의 자산이 된 거죠. 이렇게 환자분께 세세하게 알려드리는 편지를 쓰는 과정 중에서 저도 되게 공부를 많이 하게 됐고 그래서 제가 한의대도 다니고 졸업하고도 논문도 읽고 학회도 다니고 이런 공부나 연구를 많이 하지만 사실 대부분의 의료인들이 환자를 치료하는 거에 대한 공부는 많이 하지만 환자분 입장에서 어떻게 이거를 관리하는 법을 알게 할 것인가 아는 것도 중요하고 어떻게 전달하느냐도 중요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게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생각을 하고 고민을 많이 하게 됐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병원에 가면은 흔히 의사들이 이런 말 한 번씩 하잖아요. "아, 이거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거니까 스트레스 받지 말고 푹 쉬시면 됩니다." 되게 쉽게 얘기하고 되게 별거 아닌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은 제일 어려운 거죠. 그리고 틀린 말은 아닌데 어떻게 보면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되게 뻔하고 좀 의미 없는 말일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돌이켜 보면은 저도 좀 그렇게 의미 없는 말을 했던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반성하게 되더라고요. 진짜 내가 환자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환자가 그래서 어떻게 쉬는 건데요? 스트레스를 대체 어떻게 안 받죠? 이렇게 내 할 일도 많고 신경 써야 될 것도 많은데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고 근데 그런 것들을 하는 디테일한 방법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은 연구와 공부를 하게 됐고 그래서 이렇게 편지를 쓰면서 환자분들이 "아, 이런 거는 보니까 따라하기가 쉬웠어요. 이런 거는 좀 어렵던데요." 이런 피드백도 받고 하다 보니까 나름 검증된 내용들이 모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책 한 권 분량에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 자율신경계 사용 설명서라는 책은 제가 환자분들한테 보내는 편지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환자분들에게 이제 편지를 쓰셨다 하셨는데, 네. 제가 알기로 이제 그렇게 그 쌓인 편지의 수가 네. 5,000통이 넘는다고. 네네. 예, 그럼 이제 5,000통의 편지를 이제 보내면은 네. 뭐 대부분은 뭐 사실 답장이 오진 않겠지만, 그렇죠. 뭐 간혹 가다가 좀 답장이 온다거나 관련해서 재밌는 뭐 에피소드나 기억나는 에피소드 혹시 있으실까요? 환자분들이 되게 고마워하세요. 그리고 제가 뭐 전달한 드린 내용이 되게 도움이 된 내용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워낙 바쁘니까 또 따라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어르신이 80대 어르신이다 이러면은 제가 뭐 자율신경계니 교감신경이니 부교감신경이니 이런 것들을 최대한 풀어서 쓰지만 이해하기 어려우신 경우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많이들 고마워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 환자분들도 고마워하시지만 보호자분들이 그런 거 보면은 특히나 '아 원장님이 진짜 나를 생각해 주는구나.'라고 이렇게 감사 인사를 하거나 그런 경우는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자율신경계라고 하면은 이제 들으시는 분이나 환자분 같은 경우에 어렵잖아요, 용어가. 네네. 그럼 이제 보통 이제 원장님께서 보시기에 이게 자율신경계가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네. 이제 생기는 병들, 뭐 이럴 때면은 환자들의 표현으로 뭐 어디 몸이 안 좋네, 뭐 몸이 좀 뭐 힘드네, 뭐 피곤하네, 뭐 이런 환자식의 용어로 이런 증상이 있다면은 이거는 좀 자율신경계를 의심해 봐라, 뭐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자율신경계가 우리 몸에 영향을 주는 증상들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자율신경계가 조절하는 우리 몸의 기능들이 다양하기 때문인데, 그래서 '이 사람이 자율신경계 이상이겠구나.'라고 먼저 짐작하게 되는 징조를 본다면은 환자가 일단 증상이 아주 많다. 이게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심한 분들은 이제 진료실에 딱 들어와서 제가 "어디가 불편하세요?" 여쭤보잖아요. 그러면은 일단 말을 꺼내기가 힘들어요. 대체 어디부터 얘기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증상이 많다는 거죠. 아니면은 어떤 분들은 종이에 이걸 써 와요. 거의 대하 소설처럼 30년 전에 있었던 극심한 스트레스부터 시작해서 이런 증상이 있었고 이런 병원에 갔고 뭐 어디 병원 교수님한테 갔다가 이런 굉장히 긴 히스토리가 있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증상이 일단 다양하다는 것 자체가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다양한 병원을 좀 많이 다녔다. 그래서 제가 책 뒷면에 있는 문구 중에서도 이제 "병원 쇼핑을 그만두고 싶은 사람들이 읽어야 될 책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제 병원 쇼핑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안 좋은 의미 같지만 이 병원을 다니시는 분들은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다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좀 고통을 길게 겪었던 분들도 있다. 근데 꼭 반드시 그런 건 아니고 증상이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유기적 초기에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비교적 좀 치료가 쉽고 그렇기도 합니다.